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둔 터라 공작 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는데요.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를 떠나서 당당히 조사에 응하고 무죄를 소명하는 게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역할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정치권과 검찰에 쏠린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겁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만나는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서울신문이 창간 108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부패 정치 척결을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습니다. 북한 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이 원수 칭호를 받았습니다. 리영호 총참모장을 전격 경질한 데 이은 것으로 김정은은 당정뿐 아니라 군권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됐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국내의 민간 투자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서울시가 강남 순환도로 완공을 2016년으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다른 민자 사업도 잇따라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모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공간에 들어가서 온몸으로 색채감을 느낀다.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색예술 체험전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호준 선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벽에 걸린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색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온몸으로 색채감을 느껴보는 특별한 경험. 고향 어울림놀이 어울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색예술 체험전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2009년에 시작해 올해로 네 번째인 이 전시회는 9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1층과 2층 공간을 연계한 전시는 6명의 작가가 참여, 전통의 현대화, 공간의 재발견, 일상의 창조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됩니다. 작가 개인별 공간은 색과 패턴이 강조된 체험활동 위주로 꾸며졌습니다. 탁월한 색감을 가진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단순히 보는 전시를 넘어서 체험하는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같이 오셔서 전시를 보시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간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기념품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색인 오방색과 문양을 바탕으로 작업하는 아트놈, 서은혜, 홍지연 작가의 전통의 현대화는 한국의 고전미가 현대적인 예술로 재해석된 작품과 작가들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감상자가 작품의 일부가 되는 미술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동그란 무늬를 가지고 3차원 공간을 2차원의 평면으로 바꾸는 황은하 작가와 검정과 흰색의 평행선이 난무하는 김용관 작가의 공간의 재발견에서는 무늬가 주는 착각과 속임수로 예술적 유희의 세계와 마주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중근 작가의 일상의 창조는 멀리서 보면 화려한 컬러의 아름다운 무늬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는 실제는 춤추는 여성, 쪼그리고 앉아있는 청년,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하고 있는 예비군 등 하찮을 만큼 일상적인 이미지가 모여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 밖에 나도 작가는 참여하는 전시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미술 세계에 대한 흥미를 더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작가의 작품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전시 감상 프로그램, 그리고 색과 무늬를 이용해 미술품을 만들어가는 미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놀이와 참여를 통해 색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색예술 체험전. 올여름에는 아이들과 함께 미술관 나들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신문 이호준입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들이 춤을 배우고 순회 공연에도 나섰습니다. 춤의 치읓자도 모르는 소위 초짜들이 문화 매개자, 생활 예술가가 됐다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성민수 PD가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엄마가 춤을 얼마나 멋있게 추는지. 서툰 몸짓과 어색한 인사말, 공연하는 사람과 관객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맴돕니다. 잠시 후 음악이 흐르고 댄서들은 숨겨뒀던 열정적인 무대를 펼칩니다. 중학생인 관객들도 어머니, 할머니 뻘인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신명나게 춤을 춥니다. 처음에는 어른들과 하신다고 해서 이거 좀 될까 이랬는데 쳐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또 하고 싶어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요. 지난 18일 서울 금호여자중학교에서는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작은 공연이 있었습니다. 춤추는 꽃중년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행사는
충무아트홀 주최로 지난 3월에 시작됐습니다. 결성 초기에는 5, 60대 회원 50여 명으로 시작해 현재 30여 명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화 감상과 토론 등 입문 과정을 거쳐 자신의 존재감을 깨닫고 5월부터 리듬 댄스 등 춤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는 본격적인 야외 공연과 지역 행사 축하 무대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현장 속에서 소통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 지역의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삶의 활력, 나아가 이런 시민의 문화 품격도 같이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춤을 통해 삶의 활기를 되찾고 세대 간 소통을 시도하는 춤추는 꽃중년들. 이들의 활동이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차와 음악이 한 화가에게는 삶이자 작품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백순실 화백인데요. 은은한 다향과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그의 작업실을 함혜리 영상 에디터가 찾았습니다. 백순실은 동다송이란 주제로 십수년간 작업해왔습니다. 차를 노래한다는 뜻의 동다송은 다도를 선의 경지로 끌어올린 초이선사가 지은 문집 이름입니다. 다선일미의 세계를 자신의 작품 주제로 일관해 오고 있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다인으로서의 생활이 곧바로 창작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음미되는 감각의 세계와 깊은 관념의 세계를 넘나드는 가운데 그의 창작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차가 나는 저 남쪽에서 태어나고 또 집에 저희 가수원집이었고요. 그래서 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 있고 제가 마셔왔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본 작업을 할 때 그 타이틀도 제가 동다송으로 한 것도 자연스럽게 제가 받아들이게 됐죠. 차를 통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그 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차의 정신의 다선일미를 늘 제가 깨우치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차를 한 잔을 먹으면서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거여서 제 작업에도 하나의 조형적인 요소로 형상은 없지만 제가 차를 마시면서 느꼈던 제 마음의 어떤 그런 거를 표현한다고 봐야죠. 그의 작품은 차의 색깔을 반영하듯 흑갈색 차분한 바탕 위에 여러 가지 관념적 기호들이 자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관념적 기호들의 표현 수단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를 보입니다. 초기의 작품은 찻잎을 연상시키는 선획이 촘촘히 엮어나가는 구성의 패턴입니다. 이어 생성적 기운이 강한 기호들이 등장합니다. 강한 코발트빛과 붉은 벽돌색이 화폭에 생동감을 줍니다. 근작에서는 기호들이 더욱 몽환적으로 변화되면서 색깔은 무채색으로 단순해집니다. 저는 과수원집 딸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어떤 땅의 에너지, 땅심이라고 하는 게 더 가까운데요. 내가 땅을 딛고 살고 있고 우리 인간들은 그리고 모든 그 생명이라는 게 다 땅에서 다 생명이 다 소출이 되고 그래서 저는 땅에 대한 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베이직하게 저희 삶의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죠. 차 한 잔을 먹으면서 나의 어떤 오욕 질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그 자연의 차 나무를 키워내는 어떤 그런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까지 제가 유추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차 마시면서 하는 그 행위보다도 그 차 그 자체를 하나의 승화시켜 보고 싶어 하는 게 저희 작업에 대한 어떤 목적이었거든요. 백순실의 또 다른 주제는 음악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200여 곡의 클래식 음악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백순실의 뮤직이라는 이름이 붙은 전시회를 가졌고 아트북 뮤직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판화 작업에도 심취하고 있습니다. 음악 잡지에 한번 연재를 제의를 받으면서 참 민망스러웠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게 참 쑥스러웠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시작한 게 거의 13년 정도 됐거든요. 그 음악은 음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림에서 우리가 컬러, 색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에서 전체적인 색을 일단 캐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차이콥스키 같은 경우가 제가 쉬웠던 게 그 선율이 있죠, 음악에는. 근데 제 그림에 보면은 주로 그 마지막 그 면에다가 그 브라운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바탕을 먼저 해놓고 마지막에 선으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그 음악의 리드미컬한 선이라든가 또 강약이라든가 이런 게 참 용이했던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생각나는데 그 음악이라는 게 원래 형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추상성인데 제가 거의 40년 가까이 그 훈련은 잘 돼 있죠. 예, 그 비형상적인 작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백순실은 삶과 예술, 예술과 인간의 삶을 구분하는 것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는 현실과 예술의 관계를 엄격하게 등식으로 성립시킨 경우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운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듯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들으며 그림을 그리는 소소한 삶의 단편들이 어느덧 그의 작품 세계를 이뤘습니다. 네, 저에게는 그린다는 거는 일이 아니고 하나의 직업이라기보다도 저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하나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생활하듯이 그림을 하나의 일이라든가 어떤 중압감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삶의 일부 아니면 전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삶과 예술의 조화를 자연스럽게 이뤄나가는 작가 백순실. 그가 얻은 참 자유가 어떻게 작품으로 나타날지 기대해 봅니다. 서울신문 하멜입니다. 한여름이면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기도 하죠. 요즘은 다양한 냉방용품이 나와서 더위를 이기지만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여름나기 풍경, 박홍규 PD가 전합니다. 찌는 듯한 삼복더위를 피해서 남녀노소의 시민들은 강으로 바다로 줄지어 나가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달의 기록으로 초복과 여름나기 관련 기록물을 선정하고 나라기록 포털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바닷바람을 쏘이면서 해수욕의 더위를 잊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다양한 여름나기 풍경을 담은 것으로 동영상 16건, 사진 14건 등 총 30건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강변과 바닷가에는 물놀이의 인파가 들끓고 있는데 삼복더위를 피해 강과 계곡,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여름밤 한강변에서 열린 시민 위안 행사 등 1950년대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5곳에 어린이 풀장을 개장하는 모습, 하평에 여학생 전용 수영교실이 설치되었습니다. 풍기문란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여학생 전용 수영장과 수영교실의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분수에 맞게 피서를 즐기자는 캠페인 영상도 이채롭습니다.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드어대거나 눈에 거슬리는 짓은 삼가해야겠습니다. 수해복구 관련 기록에서는 1959년 태풍 사라오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 돕기 캠페인 모습과 수재민을 위해 지은 주택 입주식 광경 등 1950년에서 60년대 수해복구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근 국가기록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여름에 관한 기록물을 통해 과거의 여름나기 풍경을 기억하고 무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지자체장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사람 중심의 특별구를 만들겠다는 유종필 서울관악구청장을 만납니다. 도서관 확충과 교육 지원 등을 이어가겠다는 유구청장의 구상 들어보시죠. 세월이 좀 빨리 흘러가는 것 같고요. 이제 절반이 지났으니까 더 빨리 흘러갈 것 같아요. 우문현답에서 현장 중심으로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 수많은 민원, 지역마다 찬성 반대가 있고 찬성은 찬성대로 반대는 반대대로 다 또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중에 지금 강남 아파트 재건축이라고 하는 우리 관악구에 오랜 수건 사업이 있어요.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가랑비만 와도 걱정이고 서울시의 규칙을 개정하도록 우리 관악구가 적극 주장을 해서 조합원들의 그 재정 부담을 대폭 완화를 시켜서 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고 재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 하는 점에서 큰 위안을 갖고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작은 도서관 설치하는 것인데 14개 작은 도서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임기 마칠 때쯤 새마을 문고 업그레이드까지 포함해서 40개 작은 도서관을 갖추게 될 것 같아요. 교육 특구 지정을 비롯해서 여러 교육 관련 사업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안 가는 날 175일을 활용하는 관악175 교육지원센터 설립, 20개의 프로그램을 토요일 날 초중고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평균 경쟁률 5대1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협력하는 학관 협력 사업이 50개가 넘습니다. 빵을 주고 현금을 주는 물질적 복지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이제 지식복지 개념으로 가야 된다. 햇볕이 내려쬐면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햇볕의 혜택을 다 똑같이 보는 것처럼 지식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다. 가난한 집의 어린아이가 이제 밥은 굶지 않지만 책을 사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많이 짓고 여러 문화 혜택들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취임 초에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해서 그것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따로 하는 이런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장애인 복지관이 우리 관악에 없어서 저는 참 부끄러운 일이다. 장애인 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선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 그리고 기금 마련 조례를 일단 만들었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 15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제가 내년에는 그 예산을 대폭 늘려서 기금을 마련해라 이렇게 이미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꼭 지어야 되겠다. 서울시 2030 기본도시계획에 우리 남부순환도로에 여러 토지 용도 상향을 추진을 했었어요. 서울시 실무자들하고는 실무선에서는 서로 다 합의를 봤는데 그 사이에 시장이 바뀌어서 그것이 다시 지금 논의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참 많이 아쉬워요. 또 얼마 전에 서울대 공과대학하고 중소벤처기업 육성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와 기업들과 우리 관악구가 상호 협력해서 하칭 낙성대 주변 관악 벤처밸리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임기 동안에 그 기반을 마련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2012 런던 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 본진이 오늘 결전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서 종합순위 10위 안에 3회 연속 들어가겠다는 당찬 목표를 세웠는데요. 금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꼭 이루길 바랍니다. TV 속 서울신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